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이때였죠. 그쵸? 이 당시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더 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게 되면 이 당시에 SK 하이닉스 주가는 주춤거리면서 현재 2위 치에 와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맞아요. 이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시즌에 돌입해서, 아니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이 더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SK 하이닉스 주가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주가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앞으로도 영상 제작에 여러분들 영상 제작을 희망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이 있어야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요. 오케이, 매도 금지. 현재 우구간대에서는 여러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이렇게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사건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그죠? 자, 기존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없었죠? 근데 지금 퀄테스트 통과돼서 HBM4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이제 가져올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두 번째, 구글이죠.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고객사 중에서 실제로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이 아성에 도전하는 TPU,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수 있다. 즉, 엔비디아의 이 GPU에 도전하는 TPU, 그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없었던 매출의 등장, 그리고요, 새로운 이 경쟁자의 아성의 매출에까지도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론을 말씀드릴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사업부는 바로 어떤 사업부가 있다? 로봇 사업부가 있다. 이게 자 보세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주는 누구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죠. 그죠? 그러고 하나 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바로 이 바이오 기업의 주가. 그죠? 자, 최대주가 누구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죠. 최대주죠. 최근에 그 인적 분할했던 삼성 SP. 자, 이 기업의 최대주는 누구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동일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을 말씀드린 거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삼성전자의 역할론이라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죠. 최근 영상에서. 그쵸? 삼성전자의 사업부는 첫 번째, SK 하이닉스와 달리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 사업부. 두 번째는요? 반도체 사업부. 세 번째는요? 로봇 사업부.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뭘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반도체 하나만 지금 집중돼 있죠. 잘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주는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바로 삼성전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SP의 최대주는 누구라고요? 삼성전자다. 그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 이게 진짜 재밌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정확히 따지면 반도체 업종이 좋았을 때.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원익 IPS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2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그쵸? 결국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도 2대 주주로 지분 투자해 있죠.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관련주에는 2대 주주로 참여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또 볼게요.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YC라는 기업입니다. 자, 2대 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근데 주가 흐름을 볼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맞아요. 애프터 마켓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방향성이 이렇게 잡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실제로 우리는 바이오 사업부, 그다음 로봇 사업부, 세 번째는 반도체 사업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반도체의 초호황기, 그죠? AI 거품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강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강할 것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없었던 매출의 등장, 바로 그쵸, 구글, 브로드컴,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통해서 이 부분,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구글의 매출이 바로 플러스 알파인 경우가 생기는 부분. 두 번째, 바이오. 전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시장이 좋고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바이오 신사업에 대해서 M&A를 강행하겠다라고 해선 이재용 회장의 의지, 로봇, 전 세계 시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일 겁니다. 여기 사상 시고가 찍었던 이 그림에서 기억하세요? 요비? 그렇죠.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젠슨왕이 국내에 딱 방문하면서 엄청난 선물을 들 거야.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죠? 로봇. 그쵸? 그러다 보니 이때 당시 있었던 게 뭐죠? 현대차라는 종목도 여기 사상 신고가 뚫어놓고 역시나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럼 우리 코멘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삼성전자는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사업부인 바이오, 반도체, 로봇 세 가지 사업부에 의해서 지금 주가의 탄력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더 줄 것이고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더 강할 것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외국인들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 금융투자라고 하는 이 녀석들, 사모펀드라고 하는 이 녀석들의 어떤 동향을 확실히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과정에서 때로는 뭐죠? 주가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우상향의 지속적인 흐름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바이오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로봇 사업부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맞아요.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전략까지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여러분께 투자 전략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저는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고요. 자, 내일모레 60대 됩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 파생상품을 좀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 파생상품은 뭐라고 했죠?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 선물은 뭐라고 했죠? 시장을 위로 베팅한다고 한다면 매수 포지션, 하락에 베팅한다고 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구사한다. 누가요? 외국인들이. 왜 그렇다? 잘 봐요. 우리가 이 업종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시장을 하락시키고 싶다,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상승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파생상품을 먼저 구축해 놓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요, 현물을 매수한다. 그 현물을 통해서 몸집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 그러면 파생상품의 시장을 위로 베팅하는 수익과 주식을 매입하는 두 가지의 수익을 동시에 얻는다 했죠. 반대로 이들이 시장을 하락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 선물 매도 포지션을 통해서 일정 부분의 물량을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빠진다에 베팅했으니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도 수익을 내고, 그리고요, 주식을 팔면서, 그죠? 최고가에 팔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밀잖아요? 그럼 두 가지 다 수익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들의 전략은 우리가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전략이었죠. 앞으로도 여러분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 꼭 참여하세요. 제가 라이브 링크 조금 이따 남겨놓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투자 동향이라는 어떤 허수의 그들의 의지도 한번 표현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인들 투자자의 매도. 항상 개인 투자자의 매도 이후에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런 순매수 행진이 이어졌었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의 비중은 어떻게 증가시킨다고 했죠? 매수했던 물량의 비중을 줄인다. 매수했던 비중의 수량을 일시적으로 늘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통 당하는 것 같아요. 이 500만 주 매수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900만 주를 팔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 매수했던 거 다 파는 과정이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소스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소스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블럭딜이 있었던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렇죠. 요 부분이죠. 이 부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블럭딜을 체결했죠. 누구로부터요? 은행. 바로 이 모녀로부터 무엇이죠? 외국인들은 지분을 인수하죠. 근데 이게 10만 4,300원이니 이들은 3% 정도의 할인가를 통해서 10만 1,000원 정도의 블럭딜을 받는다고 했죠. 그 물량들을 섞어내면서 이들은 무엇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을 위협한다고 했죠. 나 주식 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 이상으로 판다. 400만 주 샀는데 500만 주를 판다. 보통 여기에 허수거래 여러분들이 속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10만 1,400원. 이들이 매수했던 가격과 과거에 블록딜 가져왔던 가격에 대한 부분에 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중을 뱉어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하방 추세로 때릴 거야 라고 해서 속는다고 했죠.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외국인들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까요? 최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 10만 원 언저리에서 이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공매도라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 공매도 수량이 최대한 8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늘어나는 부분과 이렇게 공매도 수량이 감소되면서 거래량을 확대하는 신호가 오게 되면 이건 우리가 들여다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딱 두 가지의 어떤 수급적인 그들을 보라고 했죠. 자, 그 수급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오케이. 얘네들이죠. 바로 금융투자. 하나 더 있었죠? 자, 퀴즈입니다. 사모펀드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했던 말씀? 오케이. 금융투자는 어떤 집단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본사에서 증권회사의 고유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증권회사가 보유한 자산이죠. 현금. 요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들은 보통 단기 투자자 성향이 강한 이들이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가 월말에 청산을 하는 이들인데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매도하지 않고 꾸준스럽게 이렇게 매수하는 부분은 무엇이죠? 베팅할 만한 의지가 있다. 어떠한 특정적인 사건에 베팅한다. 이들을 떠나지 않고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계속 매집 이어갈 거라고 했죠. 하나 더 말씀드렸죠. 사모펀드. 갯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50인 이하의 투자자들이 무엇을 하죠? 그렇죠. 돈을 모아요. 투자를 해요. 나눠 먹어요. 근데 이들도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들이라고 했죠.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물량들을 늘려가는 이 부분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들이 단기 투자를 하지 않고 금액을 늘려버린 행위가 나왔을 때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 왜 그렇다고 했죠? 이젠 정확하십니다.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투자 전략도 여의도에서 제가 그 기관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열는데요. 잘 봐요.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뭐라고 했죠? 반도체 시장을 이끈다. 두 번째. 바이오 시장을 이끈다. 세 번째. 로봇 시장을 이끈다. 세 가지의 이 부분에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했죠.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거예요. 삼성전자의 역할론 자체가 이 방향성, 이때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가 SK 하이닉스와 비단 다르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탄성, 이게 더 강하다, 탄력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이런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이 전략이었잖아요. 그죠? 최근에 또 반도체 종목들,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근데 요게 신고가를 뚫어지지 못하고 반등은 주지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원익 IPS에 대한 이 주가도 이렇게 방향상이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많은 힘이 되게. 이런 부분이죠. 근데 잘 봐요. 여기까지는 반도체 시장의 중소형주를 이끕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역할론 자체가 뭐라고 했죠? 반도체니까. 근데 왜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더 강할 거라고 했다고 했죠? 로봇 시장을 이끈다. 하나 더. 바이오 시장을 이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라이브에서 제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시장 체크해 드리잖아요. 왜? 지금 여기서 더 강한 이유는 우리가 볼게요. 자, 삼성, SP홀딩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바이오 시장을 이끌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들어갈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이 바이오 기업들 흐름 보게 되면 막 사상 신고가 가는 기업들 많아요.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들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뭐죠? 이런 ABL 바이오 시장을 이끈다 이거야. 근데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있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왔고 바이오 시장을 이끌고 그리고 무슨 시장을 이끌 거라고 했죠? 로봇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게 바로 삼박자의 우리가 모멘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따 영상도 같이 볼게요. 라이브 꼭 참여하세요. 자, 보세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로보티즈를 이끈다. 그죠? 그냥 눈 감고 그냥 로봇.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라이브에서 항상 이런 거 질문 받는데 자, 보시게 되면 로봇주를 이끈다. 중소형주들. 로봇주를 이끈다. LG전자는 로봇입니다. 로봇주를 이끈다. 어허? 진짜네. 로봇주를 이끈다. 어허? 진짜 로봇주를 이끈다. 로봇주를 이끈다. 자, 우리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도체 시장을 이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한다? 반도체 중소형주를 포트폴리오에 10% 20% 넣는다. 이 과정에서는요. 바이오 시장을 이끈다. 우리는 바이오,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삼성, SP부터 시작해서 히든 종목으로 우리는 10%의 비중을 늘린다. 최근엔요. 로봇 관련주를 이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 전략이 여러분들 틀린 전략은 아니었죠.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 20만 전자 갈 소식 떴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댓글로 매도 금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고 20만 전자 갈 이슈라는 게 뭘까요? 그쵸? 로봇, 반도체, 바이오 이 3박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앞으로 더 강할 거예요. 팩트. 그쵸?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영상 제작했던 거 잠깐만 봐도 될까요? 윤석열 선배님. 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제가 교육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때 보시게 되면 언제죠? 그렇습니다. 11월 28일자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의 검은 속내를 노출합니다. 그쵸? 이때 전 재산을 걸어야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영상인데 제가 교육 영상으로 여의도에서도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기관 투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는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390만 주를 매수하고 멜린치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구까지 공개하면서 들어왔는데 결국 뭐예요?
여길 넘기지 않죠. 그러면서 뭘 하죠? 이제까지 SK 하이닉스보다 강했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은 미국 휴장일입니다. 자, 결국 뭐냐면 이들의 의지는 딱 하나 나고 있죠. 뭐죠? 맞습니다. 바로 장난질을 하고 싶다. 어떤 장난질을 하고 싶다? 코스피 지수를 끝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삼성전자라는 이 카드를 동원해서 잡아두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다?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을 하락시키는 용도, 시장을 상승시키는 용도에 이들은 선물의 매도와 선물의 매수를 통해서 엄청난 파생 상품의 이득을 통해서 그동안 공매도 쳤던 물량을 상환하고 다시 무엇을 한다? 주식수를 늘린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의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이 뭡니까? 이들은 장난질을 하고 있다. 파생 상품의 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한다? 삼성전자를 오르지 못하게끔 만든다. 그리고 이날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든다. 실제로 이때 11월 28일자 영상이죠. 좀 더 볼게요. 이 교육 영상인데 11월 28일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죠. 나 시장 오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누가? 외국인들이.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반등시키죠. 그러니까 자, 이제 SK 하이닉스가 더 오를 시기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장난질일 뿐이다. 예살 돈 있으면 오히려 신규로 삼성전자를 사시라.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영상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과거의 영상도 보여드렸고 제가 외국인들의 뻔한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죠. 자, 결국은 뭐냐면 나중 보게 되면 주가는 분명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언제? 12월에.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금리 인하. 자, 깔끔하게 12월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지금 이 방향성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해당 영상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도요. 제가 이제 20년 동안 1세대 펀드 매니저인데 이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죠? 외국인들은 장난질이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좀 재밌는 거? 뒷부분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오케이. 자, 바로 요 부분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진짜 재밌는지 없는지는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오케이. 자, 이 부분 볼게요.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은 AI 드리븐 컴퍼니로 첫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 끝나서. 자, 어떤 이야기일까요? 인공지능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아하,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이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키워왔었고 앞으로 HBM에 대한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의 물량을 뺏어올 거라는 100% 확신찬 보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맞아요.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구글, 그죠? 이 생태계를 위협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GPU 하나가 아닌 TPU, 이쪽도 지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이 풀려나간다고 한다면 요것도 역시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분의 수혜와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 지금 뭘 증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세미나 열기 전에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전달해 드렸어요. 장중에는 제가 이걸 미리 노출해 드리죠. 자, 이따 링크 주소 남겨 놓을게요. 좀 더 볼게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삼성전자에서 최대주도 있는 기업. 그죠? 근데 여기서 딱 젠스랑 왔다 간 다음에 오르고 나서 여기서 멈죠. 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건데 시장은 이 로봇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잡아요. 이때 당시에 잡아요. 얘에 대한 가격에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역할로는 반도체와 바이오와 그죠? 그 다음 뭐죠? 로봇. 이때 요 위치에 현재 위치를 될 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봇 관련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중소형주도 같이 시리즈로 묶어드렸죠. 그죠? 이런 종목들 감속기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세 번에 우리는 정확히 뭘 찔러 넣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반도체 중소형주를 확장시키는 단계, 바이오 종목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단계 보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매도하지 말고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파에 대한 외국인들의 장난질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전략을 좀만 짜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방향성은 정해진 것이다. 로봇 관련주를 급등한다.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번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그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통신회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유일하게 저희가 공적인 채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할 것이다. 더불어 삼성전자 당분간 반도체보다는 AI 인공지능 쪽으로 움직일 것 같다. 왜? 해당 AI 드리븐 컴퍼니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로봇 관련주를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로보티즈를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해당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의 반등에 편입한다. 로보티즈를 편입한다. 그 이후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흐름이 바로 이런 감속기도 보자. 로봇 관련주를 확산하자. 이거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아주 명쾌한 전략 아니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8시부터 제가 삼성전자의 방향성, 파생 상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에서 무엇을 한다? 매도하는 게 아닌 로봇, 반도체, 바이오 어떤 업종으로 움직이십니까? 라고 해서 이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장중 시황 문자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010-9605-8463으로 숫자 3번, 이성희 선배님들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10번에서 20번 정도의 무료의 시황 관련된 문자와 그리고 로봇,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겠네요. 이런 중소형주들 우리가 좀 이제 거래해 보시죠. 포트폴리오의 10%, 20% 이렇게 딱 문자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3번 남기시면 제가 100%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삼성전자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어떤 바이오, 반도체, 로봇 이쪽으로 움직이는구나 확인해 보세요. 사실 바쁘시면서도 문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세요. 이런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 남겨놓을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영상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11월 28일자에 이 해당 밑에 여기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 확인하시고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그리고 제가 이 외국인들의 세력들의 전략 자료집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거죠? 그쵸? 이들은 장난질을 한다. 어떤 장난질을 한다 했어요? 다시 퀴즈. 여러분 영상 보시고 계세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아마 웬만한 영상과 다르잖아요.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 이 전략을 이렇게 쪼개서 제가 서류화 시킨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 파생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부분에서 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죠? 오르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있어. 자,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좀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 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을 때 주도주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거든요. 자, 로봇 업종이 움직인다. 뭐죠? 그 다음 반도체 업종이 움직인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바이오 업종이 움직인다 이러잖아요. 이때 여기서 로봇 업종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검색이 되게끔 제가 해놓을게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의 뭐죠? 맞아요. 오르지 못하는 어떤 신호. 그게 그들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파생 상품을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일부 매도하는 이런 흐름이 잡힐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오늘 삼성전자 오르지 못하는 날이구나. 외국인들이 장난질하는 날이구나.
파생 상품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끝까지 금요일처럼 끌어올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들은 요 부분을 흔적을 남길 겁니다. 연동되게끔 제가 이 프로그램 사용했던 거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로봇, 반도체, 바이오 어느 업종을 움직이면서 삼성전자의 역할론을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자, 100%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010-9605-8463. 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 주도주를 파악하는 표찾기까지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역할론에 대한 부분은 오늘 알았다 이거예요. SK 하이닉스보다 더 주가가 강한 이유도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역할론은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 로봇 산업을 이끌었던, 맞아요, 이끌을 주역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보유화 시대 확산. 반도체를 움직이는가? 바이오를 움직이는가? 로봇을 움직이는가? 우리 중소형주 10% 20% 거래하면 나중에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했을 때 내 평가액은 신고가가 아닌 여기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는 20만 전자 가는 소식 떴다라는 이 썸네일과 일치하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을 때 항상 이런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그 검색기는 꼭 활용해보세요.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검출기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역할론에 대한 부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 부분 산업을 이끈다, 더 강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엔비디아의 HBM 점유율의 변화에서 삼성전자라는 이 파란색 카드가 없었다가 신규로 2026년도에 잡히는 거죠. 이게 바로 없었던 매출의 등장. 그리고요, 구글이죠. 바로 GPU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TPU. 이 부분이 이 파란색이에요.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증가 속도는 37에서 34로 떨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삼성전자는 증가되고 있다는 거. 원래 이렇게 57%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59%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게 우리는 엔비디아 주가, 구글의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에는 두 가지의 날개를 단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과정에서 로봇, 반도체, 바이오 시장을 이끄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중소형주를 정확히, 맞아요, 10% 20%도 찔러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남들 나 20만 전자 갔어 라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평가 금액은 40만 전자, 50만 전자 가는 평가액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라이브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장중에 시황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자, 바이오 업종을 움직일 때는 삼성 SP 해보세요. 로봇 업종을 움직일 때는 로봇주들 해보세요. 정확히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제 시황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일원이 너무 꽉 차버리게 되면 보내드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음 주부터는 삼성전자는 요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옆으로 횡보하네. 괜찮아? 지타치 안 교수가 말했지? 로봇 업종 움직여. 로봇 걸려주고 한번 거래해보자. 100만 원이라도 거래해보는 거죠. 그게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1억, 10억, 5억씩 큰 돈을 보유하시면서 그래도 주주 여러분,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뭐죠? 활용해야 될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미나 여러분들 꼭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요,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세미나 여는데, 참여 기회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 상담 나이는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장중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시황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뭘 한다? 맞아요.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아닌, 활용을 한다.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논다. 그쵸? 자, 이제 우리는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더 강한 이유를 알았고, 강할 이유도 알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기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로봇 관련주를 편입할 때는 중소형주를 활용해 봅시다. 자, 라이브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증 질문 받으면서 여러분께 소통하고 있으니까 9605-8463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맞아요, 이렇게 라이브 진행하는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교수였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토요일 6시 5분 현재 제 영상을 통해서 그렇구나.
앞으로 달려나갈 방향성은 이 부분이구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중간 조정 과정에서도 우리의 평가 금액은 신고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자, 여러분들 수익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익금이 중요할까요? 수익금이죠. 그죠? 수익률은요, 률 몇 %를 먹었답니다. 수익금은요, 내 평가 금액은 올리는 거죠. 저는 후자, 이 부분을 통해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상을 하면서도 수천억을 다루면서 항상 스타 펀드 매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활용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로봇, 반도체, 그리고요, 바이오. 요 세 가지의 카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안규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꼭 라이브 참여하세요. 자, 3번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알았고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